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 하나 남양주 왕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남양주 왕숙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는 비교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그 교통편에서 조금 좀 소외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냥 높지도 않고 보통 근처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은 거의 미달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이제 벨레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남양주 왕숙에 대한 이야기, 청약 가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여기 조사를 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그냥 남양주 근처에 있는 얼마나 몇 군데 최근에 했던 거 미달이 어떻게 났는지 보여드리고 제 나름대로 계산해본 결과 이 정도 점수가 정도 되면은 청약 당첨의 가능성이 높겠다.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 제 나름대로 예상한 거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공감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남양주 왕숙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청약 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기 신도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나오는 또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66,000원인데 1기가 여기고요. 2기가 여기입니다. 당곡에서 지나가가지고요. 여기 풍양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4호선입니다. 여기 내려서 이 안에서 탈 수 있는 게 이제 VRT 노선이 있습니다. 빠른 광역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빠르게 가니까요. 여기 지나서 다산 신도시, 새로 다산역이 생깁니다. 여기서 8호선을 타가지고 암사나 저기 천호동 그리고 잠실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경의중앙선이 이쪽에 생깁니다. 새로 신설되고요. GTS B 노선이 생깁니다. 그만큼 노선들이 더 좋아지는데 그리고 추가 여기 보시면 교통들이 있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남양주 왕숙을 대비해서 남양주죠.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남양주 왕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쭉 계속 그 결과를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쭉 그냥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GTS 이제 B 노선입니다. 여기 평내 호평이 GTS B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는 1월 대비 지금 한 3, 4개월 만에 평당 한 1억, 평당이 아니라 한 30평대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올렸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쭉 해서 빠르게 여의도와 청량리를 갈 수 있고요. 여기서 갈아타서 삼성역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보시면 그 내용들이 제가 한번 다시 뽑아봤고요. 보시면 여기 4호선 풍양역이 여기 생기고요. 여기서 VRT 노선을 타게 되면 다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옆에 별내의 북벌레역, 그러니까 4호선이죠. 밑에 이제 8호선과 저기 GTS 노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그 순환도로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워낙 그 교통편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지만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뽑아온 겁니다. 남양주 왕숙은 3기 신도시 중 그 하남교산, 거기 하남교산이 투기과열지구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첨과 초과가 조금 틀립니다. 이건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매 제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법 개정된 거는 이 지역 말고도 이게 뭐 다른 얘기지만 비규제 지역에도 워낙 그 청약 그 열풍이 강하고 6개월 뒤에 많이 팔다 보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등기될 때까지 못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당첨 제한 기간은 7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도 1년에서 5년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청약 당첨되면은 못 팔고 가서 들어가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전매 제한이 그 시세에 따라서 가는데 보통 그
저기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 시세보다 올라가서 최소 거의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남양주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전에도 그 동영상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청약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첫 번째 떨어지게 되면 당첨 확률이 좀 낮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남양주 왕숙에서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권에서 같이 하게 되고요. 경기도권 떨어지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같이 청약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지역이든 굳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후에 그때 저기 청약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주자 기준이니까 이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공공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민영은 그 민간이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80과 43%는 특별 공급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제가 한번 올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들이 특별 공급을 받으신 분들은 평생 한 번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약 가점을 알아봐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양주는 이제 교통편에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청약을 하게 되면 미달날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을 통해서 만약 그 교통편이 많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향후에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GTS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평내 호평이 매매가도 올랐고 청약도 좀 잘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최근 했던 거 하나 보여드리면 평내인데 여기 보시면은 1100세대 상당히 많죠. 대단지죠. 거기서 이제 약 247세대.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 공급이 상당히 많았어요. 좀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142세대를 일반 분양을 한 겁니다. 청약 점수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쪽은 미달이 났는데 후에는 좀 미달이 안 났고 1차에 다 끝났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청약이라는 게 아무리 제가 예상을 해도 이거는 자기만의 운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25점으로 당첨이 됐어요. 여기는 1차에도 2차에서 28점인 사람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편은 37점도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이제 평내 호평이 그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GTS 노선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 왕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은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변경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평내는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좀 비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보시면 진저법이 거기 근처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다 미달났습니다. 1266세대인데 이렇게 여기도 특별 공급이 많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미달이 났습니다. 부작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평형도 여러 형태인데 그만큼 교통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옆에 보시면 화도읍에도 두산 이브가 분양을 했는데 세대수는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도 미달이 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동안 제 인터넷 계속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면 점수 찾기 너무 힘들어요. 겨우겨우 찾다 보고 그만한 그 자료를 중에서도 제가 종합평 본 결과 추리고 어디가 지역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청약 가점을 예상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보고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제 노하우잖아요. 이건 제 나름대로 예상인 거니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고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정확하게 안다면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예상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이고 그나마 금액이 좀 저렴할 거고 분명히 프리미엄은 붙을 겁니다. 붙지 않을 수가 없는 노선들이 들어오고요. 그만큼 3개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에 계속 매년 이제 다른 신도시도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청약이라는 건 빨리 당첨이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나름대로 예상한 점수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60제곱미터, 거기 와서 이제 80 근처 70제곱미터까지 만약 나온다고 하면 전용 면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한 53점에서 55점이 가능성이 높겠다. 그보다 좀 높게 떨어지는 거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평형별대로 인기가 있을 테고 지역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에도 전철역 가까운 데는 비싸고 좀 중간에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지역을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중간 쪽 말고 좀 괜찮은 그 전철역에 가까운 지역들이 좀 인기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그나마 점수가 좀 안정권은 53점에서 55점이 되지 않을까. 60제곱미터가요. 그리고 80제곱미터 이상은 한 55점에서 56점이 좀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형태로 뭐 다산이나 이게 보게 되면은, 별난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아까 보시는 운이 좀 좋은 사람은 좀 평균보다 좀 인기가 떨어지던가,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중간 쪽에 있던가 하면은, 관심도에서 어떤 청약 열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면 그 밑에보다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길 제외한 전철역에 가까운 데 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상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참고 자료를 생각하시고 향후 교통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거기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진다면 이거보다 더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거기에 따라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는 이 점수를 예상합니다. 그것도 전철역 근처에 있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보다 좀 떨어지면 이거보다 점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 좀만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남양주 왕숙에 대한 이야기 좀 공감이 되셨다거나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